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수양버드를 그려볼 건데요. 수양버드는 그 특색을 좀 알아야 돼요. 수양버들의 경우는 나무가 보통 수양버들은 물가에 많이 있죠. 근데 자작나무나 소나무는 이렇게 반듯하게 커서 이런 식으로 가지가 꺾이잖아요. 근데 물가에 있는 수양버들을 보면 보통 나무 자체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굵은 가지들도 이렇게 물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고, 여기에서 가지들이 여러 갈래로 뻗쳐서 서로 겹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위로 올라간 가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반타원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나무를 전체에 그릴 필요는 없고, 물론 풍경화를 그린다면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자, 수양버들 하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초봄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이파리일수록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길다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보통 한여름에 수양버드를 그리면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봄에 수양버드를 그릴 거라서 위쪽에는 이렇게 가고요. 아래쪽에는 살짝 긴 점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수양버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잘못하면 복숭아잎이 돼요. 복숭아잎은 이렇게 길어요. 대신에 옆으로 길면서 같이 나 있죠. 이렇게. 대신 수양버들은 얇으면서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요. 근데 여기에서 온 가지가 같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봄에는, 자, 잎도 나무도 약간 초록빛이 돌아요. 초록빛. 근데 이 나무에서는 진초록, 회색의 약간 초록빛이 나는, 진초록빛이 도는 그런 나무는 이게 초봄이고요. 여름에는 아주 진초록이고요. 가을에는 진초록에 회색이 약간 섞인 색깔이고요. 겨울이 되면 회색빛이 돼요. 그리고 이파리는 초봄에는 멀리서 보면 연두빛이에요. 그리고 한참 봄이 있고 여름으로 넘어갈 쯤에는 초록빛이에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진초록이 되죠. 그리고 가을로 깊어갈수록 진초록에 약간 노란색이 섞인, 자, 노란색에 진초록이 섞였다는 거는 노란색이 더 많은데
그 안에 초록빛이 돈다는 거고요. 진초록에 노란색이 섞였다는 건 진초록 안에 노란빛이 보인다는 거죠. 즉 진초록이 더 많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파리를 연습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자, 가지가 있으면 기본은 이런 식이 돼요. 약간씩 흔들흔들 해주면서 그리면 돼요. 근데 이 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이 가지하고 또 새로 난 가지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한여름에 수양버들 한 가지예요. 그러면 봄에, 그러니까 위쪽은 이렇게 그릴 거고요. 봄에는요, 먼저 난 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나오는 거는 살짝 이렇게 점으로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살짝 긴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 완전히 동그란 거.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아무래도 수양버들 그리는 게 쉽겠죠. 자, 오늘 그릴 거는 수양버들의 전체적인 나무가 아니고요. 이걸 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나무 가지를 연습을 하는데요. 붓은 이렇게 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 그려줘요. 그리고 저희 붓놀이터에서 연습하시는 분이 수양버들을 그렸는데 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만 그리셨어요. 자, 근데 이게 나무 가지에서 다시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온 가지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수양버들 자체가 이 가지가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가지들은 이 잎의 무게 때문에라도 좀 곡선을 이뤄요.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라 놓고 그냥 움직여요. 이걸 놓고 살짝씩 그러면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인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길이가 다 같은 게 아니라 긴 것도 있으면 짧은 것도 있고 옆으로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한쪽으로. 그리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일률적으로 밑에서 시작한 것도 이만큼 원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끄트머리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길고 이런 식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겹치기도 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끝에 와서 겹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조화롭게 그려갈 수 있어야 그 구도가 잡히겠죠. 이거는 저는 먹으로 하는데 정말로 진한 초록색으로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중심을 잡아요. 내가 이거를 여기에 길게 두고 점차 짧고 길게를 할지 이쪽에 길게 하고 중심을 여기에 둘 건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중심이 될 거예요. 이만큼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길고 짧고를 반복하면서 어떤 거는 겹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오고 어떤 거는 짧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간격을 두고 그리고 포인트로 이쯤에서 약간 굵게 내려오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부터 줄기가 시작되게. 그리고 이 줄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번져 나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해를 어색한 부분을 하나 더 그려줘요. 비었다 싶으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로잉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파리를 그려주는 거겠죠. 연두색을 좀 물감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마른 물감이라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묻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초록색을 이 빛이 나올 때까지 중간까지 묻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정말 진한 초록색, 이거보다 더 진한 게 이쪽에 있어요. 물을 살짝 묻혀서 이 빛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에서부터 해요. 자, 위에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죠.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하나씩 겹쳐서 이 줄은 내려와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 살짝만 길게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길게 끝부분만 남겨요. 그리고 이제 진했다가 연두색이 나오죠. 그러면 점을 찍어요. 점으로 점점 작아지는 점.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동그랗게. 그러면 수양보드 모습이 되죠. 그리고 위치가 비슷한 곳에서는 비슷한 색깔로 비슷한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중심이 잡혔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깔 위치가 여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니까 어떤 색으로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는 약간 진한 색으로 갔다가 아직 연두색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두색이 나오죠. 그럼 밑에서 점을 찍어줘요. 조금 가고 여기도 갔다가 점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초록색을 좀 진한 색을 칠해야겠죠. 두꺼워도 되고 얇아도 돼요. 그러니까 얇은 것도 있는가 하면 두꺼운 것도 있기 마련이니까. 이런 봄에는 사실은 이런 진초록은 없는데 그냥 극적인 서로 그 대비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진초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색깔만 있으면 조금 어딘지 모르게 단순하죠. 실제는 이 빨간색이 그 수양버들에도 꽃은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빨간색인지 어쩐지 언제 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단순하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빨간 거를 하나씩, 너무 많지 않게, 이 정도면 포인트로 찍어줘요. 그러면은 초록색만 있는 거에서 뭔가 다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요. 자, 그래서 위에는 다 끝났고, 자, 이렇게만 두면 뭔가 어색하죠. 물론 여기에 글씨를 써서 어떤 조화를 만들다가 보면 괜찮기도 하겠지만 뭔가 어색하죠.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호수를 그려주는데요. 호수의 색깔은 파란색을 써도 되지만 이런 색이 하나 있어요. 하늘색 비슷한데 조금은 저기 한 색깔 물기가 있게끔 묻혀주고, 자, 여기에 또 물감이 떨어졌네. 호수를 표현하는데 여기가 수양버들이 끝났다고 여기서 시작하면 얘가 물 앞에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쯤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호수에 닿을 듯 말 듯한 수양버들로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거의 물에 닿을 듯한 수양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조를 그릴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이게 백조는 항상 이쁘게 된 적이 별로 없어서, 물론 그냥 드로잉을 해서 하게 되면 색감만 주면 되니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늬나에서 그리듯이 간단하게 그리게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이거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리지 말까요? 나는 이게 성공한 적이 없어서. 그려주고, 목을 그려주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주는데, 자, 이렇게 거기다가 날개를 약간 펼치게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따라오는 아가,
이렇게 하면 아가가 따라오는 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단순하니까 포인트도 좀 있어야 되죠.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눈을 찍어주면, 물론 여기 뭐 발도 그리기도 해요. 근데 발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백조부부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이대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채우는 게 더 이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마저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채웠어요. 좀 허전하죠? 살짝, 너무 많지 않게,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갈필로 바위를 하나 그려주고, 제가 붓이 자꾸 망가지는 게 이렇게 갈필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요. 이 물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말하지만 저는 문인화를 응용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문인화는 아닙니다. 그냥 문인화를 응용한 사파예요. 이게 문인화의 기법도 들어가 있지만 유화의 기법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표현하고 싶은 물감이든 아크릴이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잡초꽃을 그릴 때도요, 색깔을 2가지 이상 사용해서 그려주면 좀 더 예쁘죠. 자, 꽃은 너무 많지 않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꽃받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도 꽃받침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뒷모습, 옆모습이 표현이 되죠. 여기에 올라온 거는 짧게, 갈수록 길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 호수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수양버들을 그려봤는데요. 자, 수양버들 줄기의 특성, 이파리의 특성, 그리고 이파리 색깔에 대한 특성, 이것만 참고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파리를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초봄에는 연두색이 더 많은, 그리고 항상 길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수양버들과 호수 풍경을 그려봤는데요. 수양버들 자체는 똑같은 작업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힘들지 그림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넣은 거니까 안 그려도 되고요. 일단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글씨가 일이 들어갈 건데, 원래는 글씨부터 쓰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림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몇 개만 이쪽 부분만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